12강의 마지막 시간은 도플러 효과입니다. 12강은 지금 파동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12강의 후반부는 음파, 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파의 진동수가 우리가 듣는 소리의 높낮이, 고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0Hz, 진동수가 110이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좀 낮은 소리죠. 이게 낮은 라음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에서 라음, 낮은 라음. 그 다음에 이거 2배를 하면 역시 이것도 라음. 한 옥타브가 높은 라음인데 좀 높은 라음이죠. 또 2배를 하면 이것도 또 라음입니다. 더 높은 라음. 이게 기본이 되는 라음, 440Hz짜리 라음입니다. 그리고 또 2배가 되면 자, 이건 이제 높은 라음이 되겠어요.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동수가 어떠냐면 우리 귀에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동수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진동수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이 대강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대략 20Hz에서 20Hz는 굉장히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000Hz까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데서 살았으면 자기 집 옆에서 공장이 있다든가 우리 집이 공장이라든가 하면 이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들리는 소리의 진동수는 어느 정도냐면 자, 이건 누구나 아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500Hz에서 5000Hz 정도. 이건 아주 잘 들립니다. 그런데 진동수가 점점 커지면 자, 이래서 5000보다도 더 커지면 진동수가 그러면 들리기는 들리지만 잘 구분이 안 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안 들리는 진동수가 얼마냐면 2만 이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죠. 이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고막이 소리가 진동하는 게 우리 귀에 도착하면 고막이 같이 따라서 떨어져야 되는데 1초에 떠는 횟수가 너무 크면 고막이 같이 떨지를 못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의 진동수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도플러 효과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기차가 가면서 기적을 낸다면 그때 기적이 내는 진동수하고 듣는 진동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는 앞에서 듣는 진동수하고 기차가 가고 있으면 뒤에서 듣는 진동수가 아주 다릅니다. 만약에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기차가 서 있을 때는 삐 하는 기적이라면 지나가면 삐 올 때는 더 높은 소리가 들리고 지나가 버리면 더 낮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하겠어요. 음원이 내는 진동수, 음원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기차라고 하면 기차 고동을 울리는 거기가 바로 음원이 되겠어요. 그 진동수를 FS라고 하겠습니다. 소스, 그 파원의 진동수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를 FO라고 하겠어요. 오브저버. 그런데 이 둘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데 둘 사이가 서로 다 정지해 있으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런데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법칙, 이것을 도플러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 도플러 효과에 이용이 되는 식을 지금부터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유도하는 것은 이 도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 180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53년까지 좀 빠른 나이, 얼마 오래 살지 못했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에서 출생한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특히 무엇을 연구했냐면 쌍둥이별의 색깔을 연구했습니다. 쌍둥이별은 이건 2개의 별인데 이 별의 색깔이 막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쌍둥이별은 서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하고 멀리 갈 때하고 이 별의 색깔이 바뀌는데 그때 이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왜 똑같은 별인데 왜 별의 빛깔이 달라질까? 빛에서는 색깔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전자기파의
그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잘 모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 가지고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도플러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잘 알고 있는 맨델, 이게 유전학의 시조죠. 맨델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맨델이 빈 대학 다닐 때 그때 도플러는 맨델의 스승, 그때 거기서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음원이 있고 관찰자가 있다면 이때 음파의 속도에도 관계됩니다. 음파의 속도를 V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음파의 속도는 초속 340m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음파의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원이 내는 음파의 진동수 주기 파장을 각각 fs, ts, 람다s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것들 사이에 다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fs하고 ts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속도가 음파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이 속도가 이걸로 하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v는 ts분의 람다s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람다s, fs 이렇게 됩니다. 관찰자의 경우에는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를 F5, 그 다음에 주기를 T5, 그 다음에 파장을 람다5라고 한다면 이 F5, T5, 람다5 사이에도 이것과 똑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T5는 F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음파의 속도가 T5분의 람다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5 F 곱하기 F0 이것이 관찰자가 본 음파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플러 효과는 다시 말하면 음원의 진동수하고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음원과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원과 관찰자가 서로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누가 다가오는지 누가 멀어지는지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음원이 관찰자에 다가오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서로 정지해 있으면 또는 서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안 변하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관찰자는 정지해 있는데 음원이 다가오면 그러면 이제 듣는 진동수가 더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커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원이 낸 그 소리가 우리 음원의 주기만큼 가면 그렇게 시간이 가면 음원이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VTS만큼 이동하죠. 그 음파가 V가 음파의 속도니까. 근데 그 동안에 음원도 어떠냐? 음원도 저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앰뷸런스가 있는데 소리를 가만히 서 있으면서 냈다면 이만큼 오는데 걸리는데 움직이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 한 파장 동안에 이만큼 온 다음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니까 우리 듣는 파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원에서 낸 파장이라고 한다면 듣는 파장은 요만큼 더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S, TS만큼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듣는 파장은 음원이 낸 파장에서 VS, TS만큼 짧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진동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듣는 진동수는 자, 음파의 속도를 람다 제로로 나눈 것이죠. 근데 람다 제로가 저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니까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S 마이너스 VS TS 이렇게 됐죠. 근데 람다 S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대로 대입하면 람다 S 대신에 VTS를 대입하면 그리고 TS를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V 마이너스 VS분의 V하고 TS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이 TS분의 1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FS죠. 그래서 FS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V를 V 마이너스 VS로 나눴으니까 더 작은 걸로 나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FS인데 그래서 여기다 FS 하면 FS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는 소스, 음원이 낸 진동수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음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는 가까워졌으면 멀어졌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관찰자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뭡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이게 음원이 내는 파장이 되겠어요. 근데 듣는 파장은 어떠냐? 듣는 파장은 요만큼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듣는 진동수를 우리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람다 제로분의 V인데 이 람다 제로가 더 길어졌습니다. 람다 제로가 더 길어졌으니까 람다 S 더하기 VS TS 이렇게 했어요. 근데 람다 S에다가 다시 요거 대입하면 되겠죠. 람다 S에다가 요거 저 위에 있는 저걸 다시 대입하면 되겠죠. 거기다 대입하면 V 더하기 VS 이렇게 되고 이제 TS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S를 뽑아내면 TS분의 1이 FS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를 V보다 더 큰 걸로 나눴으니까 듣는 진동수는 관찰자의 진동수는 FS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처럼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음원이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면 가까워질 때는 듣는 진동수가 더 커지고 멀어지면 듣는 진동수가 더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 음원은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관찰자가 다가오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떠냐? 아까는 네, 음원이 움직이면 듣는 사람의 파장이 바뀌었지만 음원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음파가 이렇게 나가죠. 음파가 이렇게 나가니까 파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관찰자가 이동하면 관찰자가 음원 쪽으로 가면 무엇이 바뀌느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관찰자가 보기에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다면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음파가 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음원에서는 V는 람다 S FS인데 그런데 관찰자가 볼 때는 음파의 속도가 이만큼 더 빨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찰자의 진동수는 자, 관찰자에 대해서는 자, 이게 성립하니까 이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진동수는 람다 제로분의 변한 음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증가한 음파의 속도를 저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제 무엇을 쓸 수가 있냐면 저 람다 제로는 람다 S하고 같죠. 자, 이제 파장은 안 바뀌니까 저기다 람다 제로는 그대로 람다 S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람다 S는 바로 뭐와 같습니까? FS, 람다 S는 FS분의 VS 이거와 같죠. 그래서 람다 S를 V 나누기 FS로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니까 V분의 V 플러스 V0 하면 진동수가 더 커졌죠. 그래서 네, 이거는 F0가 FS보다 더 커졌다. 이게 S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FS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로 음원은 정지했는데 멀어진다라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어떻습니까? 음원이 내는 파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파의 속도가 어떤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음파가 지금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관찰자가 볼 때는 음파의 속도가 더 작아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은 V-V0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V'은 람다 제로 F0에서부터 네, F0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네, 여기서 람다 제로는 람다 S와 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S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바꿉니다. 바꾸면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네, V-V0에서 람다 S가 되니까 이것도 FS가 잘못된 겁니다. FS보다 더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누가 움직이건 간에 서로 상대적으로 가까이 오면 진동수는 증가하고 멀어지면 진동수는 감소하는데 지금 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서 F0는 V 플러스 마이너스 V0 나누기 V 마이너스 플러스 VS FS 이러는데 자, 여기 분자의 경우는 무엇이 이동할 때입니까? 관찰자가 이동할 때입니다. 분모의 경우에는 음원이 이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저 위에 있는 거는 관찰자가 가까이 올 때,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는 관찰자가 멀어질 때, 여기서는 음원이 위에 있는 건 가까이 올 때, 관찰자에 가까이 올 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멀어질 때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움직이면 그중에 적당한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씩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네, 여기 아까 얘기한 거 반복을 한 겁니다. 네, 분모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12강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이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네, 여기서 12강을 마쳤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13강은 이제 13강과 14강 2주에 걸쳐서 열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현상은 뉴턴의 운동법칙
이 적용이 되지만 그게 추가로 또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이 사실은 열현상을 다루는 그런 현상에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가 똑같았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거였죠. 그런데 열현상에 대해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우는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우리 남은 2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